한국은 F-35A를 소개합니다. 북한의 반발. 북매체 F-35A 도입 난민 비난. 남북관계 악화 주범은 미남. 선전 매체 동원해 한국과 미국 동시 비난.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A 스텔스기가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전력발을 호전광, 살인장비 등 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맹비난에 나섰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더욱 명백해진 평화 파괴의 정번인이란 기사를 통해 동족을 해치기 위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우리 공군은 지난 17일 전략무기로 운용할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F-35A는 최고 속도 마하 1.8로 적군 전쟁지휘부, 주요 핵탄도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략무기다. 항속거리가 2200km에 달하고 정밀유도 폭탄인 합동직격탄 등 가공할 폭탄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은 도입 결정 초기부터 강력 반발했었다. 전력화 행사를 놓고 비공개 범죄라고 맹비난에 나섰던 북한은 이날도 선전 매체를 통해 F-35A는 상대 측 지역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첨단 살인 장비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남조선 군부 호전강들은 미국과 야합한 각종 명목의 북침 전쟁 연습 소동을 끊임없이 벌여놓았으며 F-35A, 글로벌 호크 등 미국산 첨단 살인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계속 도입할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라며 이것은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확약한 북남 선언들과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결의 제안과 요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남북관계 악화의 주범은 미국과 우리나라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여론전을 폈다. 메아리는 홈페이지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조선 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이에 굴복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저버린 남조선 당국 때문에 북남 관계가 엄중한 국면에 놓였다고 비난했다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의사에 절대 복종했다. 군사비를 대폭 증강해 북보다 열세한 군사력 격차를 만회하고 미국의 침략 정책에 발을 맞춰 흡수 통일을 이룩하려는 야망에 미쳐있다 등의 가입자 언급을 소개하기도 했다. 북 들여다보는 글로벌 호크 9.11 테러 후 중동 맞춤형 개발. 노후한 유의 대체 20km 상공서 지상 0.3m 물체도 식별. 1998년 2월 초도 비행, 2001년 11월 아프간 전역서 실전 배치. 미국에서 제작되어 공군이 운영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1대가 23일 오전 5시께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에서 제작돼 공군이 운영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2호기가 23일 국내에 도착한 가운데 글로벌 호크 개발 역사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호크의 역사는 1955년 제작된 정찰 및 탐사용 전략 정찰기 유이의 쇠퇴와 함께한다. 노후한 유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인기로 개발된 것이 글로벌 호크기 때문이다. 냉전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1960년대 미국의 중앙정보국은 공산권을 감시하기 위해 소련 영내를 중심으로 돌파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그랜드 슬램 작전을 입안하게 됐다. CIA는 이 계획을 위해 드래건 레이디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소련이 이미 자국 국경 25km 바깥 지점에서부터 유의를 지켜보다가 기체가 스베르들로프스크 상공까지 도달하자 SA-2 지대공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이다. 비록 3발 중 1발은 유의를 추격하던 소련군 기체가 맞았지만
다른 한 발은 유이의 명중에 미조종사는 소련 영내에서 낙하산으로 탈출했다. 결국 그는 포로가 됐고 미국은 소련 영내의 불법 침입을 인정해야 했을 뿐 아니라 파우스를 송환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정찰을 꾀하게 됐다. 무인항공기는 정영공 안쪽까지 진입했다가 격추를 당하더라도 인명 손실에 부담이 전혀 없으며 유인기와 달리 장시간 채공이 가능하다는 매력 때문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1982년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을 지원한 시리아군 방공망을 깨기 위해 다량의 무인항공기를 미끼로 투입했는데 이 작전이 주효하자 1986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동으로 무인기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본격적인 무인 정찰기인 IQ-2 파이어니어가 등장했다. 1990년대 이후 전자장비와 항공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인항공기 제작 기술은 다시 한번 비약적으로 발달했고 1995년 방산기업 노스롭 그루먼이 본격적인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개발에 들어갔다. 순조롭게 개발된 글로벌 호크의 초도 비행은 1998년 2월 28일에 실시됐으나 개발 기간 중인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 때문에 글로벌 호크의 요구도가 크게 변화했다. 미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미 공군 측에서 글로벌 호크를 중동 지역 환경에 특화하기를 희망해 이에 맞춘 최적화 작업을 실시하게 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호크는 2001년 11월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실전 배치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율 생산을 실시하면서 개발을 병행했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 제작된 9대의 천량산기에는 RQ-4A 블록 10이라는 식별 번호가 부여됐고 이렇게 글로벌 호크의 최초 개발 형상이 나오게 됐다. RQ-4A 블록 10형은 총 7대가 제작되었으나 2011년을 기준으로 전량 퇴역했다. 이후 기체 성능 개선을 위해 기수 부분을 재설계하고 주익을 길게 늘린 RQ-4B 블록 20이 등장해 내부에 최대 1360kg까지 탑재가 가능해졌다. 블록 20형은 영상정보 수집 능력에만 중점을 둬 개발된 뒤 미 공군에 인도됐으나 이 중 4대의 블록 20형은 통신 중계가 가능한 장비가 탑재돼 EQ4로 명명됐다. 총 17대가 제작된 RQ-4B는 2007년 3월 1일자로 초도 비행을 실시했다. 글로벌 호크는 개발 과정에서 개발비가 크게 치솟았기 때문에 사업 취소 직전의 위기까지 갔었지만 RQ-4B 블록 40형이 2015년 초도 운용 능력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미국에서 4대를 구매하기로 공식 결정했는데 이후 8년 만에 완성품 1대가 전날 한국에 도착했다. 글로벌 호크 도입으로 군 당국은 북한 내륙의 영상정보까지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지상에서 위성이나 로켓 등 각종 미사일을 탑재하고 이동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도 감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현재 군은 북한 영상정보의 경우 평양 아래 지역까지만 수집하고 있으며 평양 위지역의 영상정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공군은 이날 이후 내년 전반기까지 나머지 3대를 모두 도입해 전력화 과정을 거친 뒤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